챕터 2 UCP 600 Uniform Customs for Practice Documentary Credit 신용장 통일 규칙 1조 신용장 통일 규칙의 적용 범위 제6차 개정 신용장 통일 규칙 2007년 개정 국제상업회의소 간행물 제600호 신용장 통일 규칙은 명시적으로 신용장에 이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표시된 경우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 보증 신용장, 스탠바이 레터 오브 크레딧을 포함하여 모든 화한 신용장, 이하 신용장에 적용된다. 이 규칙은 신용장에 명시적으로 수정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한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 2. 정의 이 규칙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통지은행, 어드바이싱 뱅크는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해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을 의미한다. 개설 의뢰인, 어플리컨트는 신용장 개설을 요청한 당사자를 의미한다. 은행 영업일, 뱅킹 데이즈는 이 규칙이 적용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은행이 통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의미한다. 수익자 beneficiary는 신용장 개설을 통해 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일치하는 제시 complying presentation는 신용장의 조건,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 이 규칙의 규정 그리고 국제표준은행 관행에 따라 제시를 의미한다. 확인 confirmation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 또는 매입을 하여야 하는 개설은행의 확약에 확인은행의 확약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확인은행 confirming bank 개설은행의 수권 authorization 또는 요청 request에 의하여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한 은행을 의미한다. 신용장 credit은 명칭과 관계없이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하겠다는 확약으로 취소가 불가능한 모든 약정을 의미한다. 결제 honor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미한다. A. 신용장이 일람 지급에 의하여 이용 가능한 경우 일람 지급으로 지급하는 것. B. 신용장이 연 지급에 의하여 이용 가능한 경우 연 지급 확약서를 발행하고 만기에 지급하는 것. C. 신용장이 인수에 의하여 이용 가능한 경우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에 지급하는 것. honor 결제. 개설은행 issuing bank는 의뢰인의 신청 또는 그 자신을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을 의미한다. 매입 negotiation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개설은행이 지정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는 영업일 또는 그 전에 대금 지급 또는 대금 지급을 동의함으로써 지정은행이 아닌 은행을 지급인으로 발행된 환어음 또는 서류 어음 및 또는 서류를 매수 purchase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정은행 nominated bank는 신용장이 이용 가능한 은행을 의미하며 모든 은행에서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모든 은행을 의미한다. 제시 presentation는 신용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대한 서류의 인도 또는 그렇게 인도된 서류 자체를 의미한다. 제시자 presenter는 제시를 하는 수익자, 은행 또는 다른 당사자를 의미한다. 3조 해석 이 규칙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적용 가능한 경우 단어의 단수는 복수를 포함하고 단어의 복수는 단수를 포함한다. 상관없다는 거지. 신용장은 취소 불능이라는 표시가 없더라도 취소가 불가능하다. 서류는 자필, 팩시밀리 서명, 천공 서명, 스탬프, 상징 또는 그 외 기계식 또는 전자식 방법으로 서명될 수 있다. 공증, 사증, 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의 요건은 그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류상의 모든 서명, 표시, 스탬프 또는 라벨에 의해 만족될 수 있다.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하는
동일 은행의 지점은 상이한 은행으로 간주한다. 서류 발행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first class 인류, well known 저명한, qualified 자격이 있는, independent 독립적인, official 공적인, competence 능력 있는 또는 local 현지의라는 용어는 수익자만 제외하고 수주를 하는 사람이 수익자만 제외하고 모든 서류의 발행인이 서류 발행 시 사용할 수 있다. 서류에 사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면 신속하게 prompt 즉시 immediately 또는 가능한 빨리 as soon as possible이라는 단어들은 무시된다. 그 시경 on about, on or about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은 명시 일자의 첫날과 마지막 날을 포함하여 이전 5일부터 이후 5일까지 기간 중에 총 11일이지. 발행해야 하는 on or about 발행해야 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선적 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to, until, till, from, 및 between 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에는 명시된 일자를 포함하며 before, after라는 단어는 명시된 일자를 제외한다. 화넘의 만기를 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from, after는 명시 일자를 제외한다. 어느 월의 전반 first half와 후반 second half이라는 단어는 각 해당 월의 1일부터 15일까지 16일부터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로 해석되며 그 기간 중 모든 날짜를 포함한다. 어느 월의 초 beginning, 중, middle, 말, end 라는 단어는 각 해당 월의 1일부터 10일 11일부터 20일, 21일부터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로 해석되어야 하며 그 기간 중 모든 날짜를 포함한다. 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A. 신용장은 본질상 그 기초가 되는 매매 또는 다른 계약과 별개의 거래이다. 신용장에 해당 계약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도 신용장은 해당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계약 내용에 구속되지도 않는다. 신용장에 의한 결제, 매입 또는 다른 의무 이행의 확약은 개설은행 또는 수익자와 개설 의뢰인의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 개설 의뢰인의 주장이나 항변에 구속되지 않는다. 수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들 간 또는 개설 의뢰인과 개설은행 사이의 관계를 원용할 수 없다. B.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구성요소 부분으로 근거계약의 사본, 견적 송장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저지하여야 한다. 5조 서류와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 은행은 서류로 거래를 하는 것이며 해당 서류와 관련될 수 있는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으로 거래하는 것은 아니다. 서류로만 한다는 거지. 6조 이용 가능성, 유효기일 및 제시장소 A. 신용장은 이용 가능한 은행을 명시하거나 또는 모든 은행, 애니뱅크에서 이용 가능한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지정은행에서 이용 가능한 신용장은 개설은행에서 역시 이용할 수 있다. B. 신용장은 일람 지급, 사이트 페이먼트, 연지급, 디펄트 페이먼트, 인수, 액셉턴스 또는 매입, 네고시에이션에 의하여 이용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C. 신용장은 개설 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엄이 이용되도록 발행해서는 안 된다. D. 신용장은 D의 1. 신용장은 제시를 위한 유효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용장 대금의 결제, 안월 또는 매입을 위한 유효기일은 제시를 위한 유효기일로 본다. 2. 신용장이 이용 가능한 은행의 장소는 제시장소이다. 모든 은행에서 이용 가능한 신용장의 제시장소는 모든 은행이 된다. 개설은행이 아닌 제시장소는 개설은행에 그 장소를 추가한 것이 된다. 2. 29조 A양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자에 의한 또는 수익자를 위한 제시는
요기일 또는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7조 개설은행의 의무. A. 신용장에서 규정된 서류가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제시되고 신용장 조건에도 일치하는 경우 개설은행은 다음에 해당한다면 결제 의무를 부담한다. 1. 개설은행에서 일람 지급, 연지급 또는 인수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 경우. 2. 지정은행에서 일람 지급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데 지정은행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 지정은행에서 연지급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데 지정은행이 연지급 확약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또는 연지급 확약서를 발행 후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4. 지정은행에서 인수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데 지정은행이 자신을 지급인으로 발행된 환어음을 인수하지 않거나 또는 환어음을 인수한 후 만기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정은행에서 매입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데 지정은행이 매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B.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개설 시점부터 취소 불능 결제 의무에 구속된다. C. 개설은행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수익자에게 결제 또는 매입을 한 후 해당 서류를 개설은행이 송부한 지정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대금을 상환한 의무를 부담한다. 인수신용장, 연지급신용장의 경우 일치하는 제시에 대응하는 대금의 상환은 지정은행이 만기일 이전 수익자에게 대금을 사전 지급하였는지 또는 매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일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정은행에 대한 개설은행의 상환 의무는 수익자에 대한 개설은행의 의무와 독립적이다. 8조 확인은행의 의무. A. 신용장에서 규정된 서류가 지정은행 또는 확인은행에게 제시되고 신용장 조건에도 일치하는 경우. 1. 확인은행은 다음에 해당한다면 결제 의무를 부담한다. A. 확인은행에게 일람 지급, 연지급 또는 인수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 경우. B. 확인은행과 상이한 지정은행에서 일람 지급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데 지정은행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C. 확인은행과 상이한 지정은행에서 연지급에 의해서 이용될 수 있는데 지정은행이 연지급 확약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또는 연지급 확약서를 발행한 후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D. 확인은행과 상이한 지정은행에서 인수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데 지정은행이 자신을 지급인으로 발행된 환어음을 인수하지 않거나 또는 환어음 인수 후 만기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인은행과 상이한 지정은행에서 매입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데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용장이 확인은행에서 매입, 네고시에이션에 의하여 이용 가능한 경우 확인은행은 상환 청구권 없이 매입해야 한다. B. 확인은행은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하는 시점부터 취소 후 불능의 결제 또는 매입 의무를 부담한다. C. 확인은행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수익자에게 결제 또는 매입을 한 후 해당 서류를 확인은행에 송부한 지정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대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인수신용장 또는 연지급신용장의 일치하는 제시에 대응하는 대금의 상환은 지정은행이 만기일 이전 수익자에게 대금을 사전 지급하였는지 또는 매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정은행에 대한 확인은행의 상환 의무는 수익자에 대한 확인은행의 의무와 독립적이다. D.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에 대한 확인의 권한 또는 요청을 받은 은행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개설은행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은행은 신용장에 대한 확인 없이 통지 업무만 할 수 있다.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 변경의 통지. A. 신용장 및 조건 변경의 통지는 통지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될 수 있다. 통지은행이 확인은행이 아닌 경우 결제 또는 매입에 대한 어떤 의무 부담 없이 신용장 및 조건 변경을 통지한다.
B. 통지은행이 신용장 또는 조건 변경을 통지하는 것은 해당 통지의 외견상 진정성이 충족된다는 것과 송부받은 신용장 또는 조건 변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C. 통지은행은 수익자에게 신용장 및 조건 변경을 통지하기 위하여 상이한 은행, 이하 제2통지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제2통지은행이 신용장 또는 조건 변경을 통지하는 경우에 하는 것은 해당 통지의 외견상 진정성이 충족된다는 것과 송부받은 신용장 또는 조건 변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D. 신용장을 통지하기 위해 통지은행 또는 제2통지은행을 이용하는 은행은 신용장의 조건 변경을 통지하는 경우 동일한 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2. 신용장 또는 그 조건 변경을 통지하도록 요청받은 은행이 이를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통지를 송부한 은행에게 그러한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F. 신용장 또는 그 조건 변경의 통지를 요청받은 은행이 해당 통지의 외견상 진정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시를 송부한 것으로 보이는 은행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지은행 또는 제2통지은행이 신용장 또는 조건 변경을 통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은행은 수익자 또는 제2통지은행에게 해당 통지가 외견상 진정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함께 알려줘야 한다. 10조 조건의 변경 A. 38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장은 개설은행, 만약 있는 경우 확인은행, 그리고 수익자의 동의가 없이는 조건 변경 또는 취소를 할 수가 없다. B. 신용장에 대한 조건을 변경한 경우 개설은행은 해당 조건 변경서를 발행한 시점부터 취소 불가능하게 구속된다. 확인은행은 조건 변경에 대한 확인을 연장할 수 있으며 조건 변경을 통지한 시점부터 취소 불가능하게 그 내용에 구속된다. 그러나 조건 변경에 대하여 확인을 연장함 없이 통지만을 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개설은행에게 알려주고 조건 변경 통지 시 수익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C. 원신용장 또는 이미 조건 변경이 수락된 신용장의 조건은 수익자가 조건 변경을 통지한 은행에 대하여 수락한다는 표시를 할 때까지는 수익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수익자는 조건 변경의 내용에 대한 수락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수익자가 조건 변경의 수락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않는 경우 아직 수락되지 아니한 조건 변경 내용에 일치하는 제시가 있으면 수익자는 조건 변경 내용을 수락하는 의사표시로 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그 시점부터 신용장은 조건이 변경된다. D. 그건 아니겠지. D. 신용장의 조건 변경을 통지하는 은행은 조건 변경을 송부한 은행에게 조건 변경에 대해 수락 또는 거절의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이 조건 변경에 대한 일부 수락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조건 변경에 대해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F. 수익자가 일정 기간 내 거절하지 않으면 조건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이 조건 변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무시된다. 안 된다는 거지. 합의가 없이는 안 되지. 11조 전시인과 사전 통지된 신용장 그리고 그 조건 변경 A. 진정성이 확인된 신용장 또는 조건 변경의 전시는 유효한 신용장 또는 조건 변경으로 간주하며 이후 일체의 추가적인 우편 확인은 무시된다. 전신의 내용에 상세한 명세가 추후 송부될 것 또는 유사한 취지의 단어 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나
또는 우편 확인이 유효한 신용장 또는 조건 변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전시는 유효한 신용장 또는 조건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개설은행은 지체 없이 전신과 일치하는 조건으로 유효한 신용장의 개설 또는 조건 변경을 해야 한다. B. 신용장의 개설 또는 조건 변경에 대한 사전통지, 이하 사전통지는 개설은행이 유효한 신용장 또는 유효한 신용장 또는 조건 변경을 개설할 수 있는 경우에만 송부되어질 수 있다. 사전통지를 송부한 개설은행은 이와 일치하는 조건으로 지체 없이 취소 불능하고 유효한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조건 변경을 하여야 한다. 12조 지정 A. 확인은행이 아닌 지정은행에 대한 결제 또는 매입의 수권은 지정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에 대하여 명백하게 동의하고 수익자에게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은행에 대해 어떠한 결제 또는 매입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B. B. 개설은행은 개설은행이 환엄의 인수 또는 연지급 확약서의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은행을 지정하는 것은 지정은행이 인수한 환어음 또는 발행한 연지급 확약서에 대해 사전 지급하거나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본다. C. 확인은행이 아닌 지정은행이 서류의 수치 후 심사 또는 송부하는 것은 지정은행에게 결제 또는 매입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며 또한 결제 또는 매입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수치 후 심사한다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지. 동의가 있어야지. 13조 은행 간의 상환 약정 A. 신용장에서 지정은행 이하 청구은행 이 당사자 다른 당사자 이하 상환은행 에게 청구하여 상환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신용장은 상환과 관련하여 신용장 개설일에 유효한 유효한 은행 간 상환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 규칙 URR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B. 신용장이 ICC URR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이 명시하지 않으면 다음의 내용이 적용된다. 1. 개설은행은 상환은행에 대해 신용장에 명시된 이용 가능성에 부합하는 상환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상환 권한은 유효기의 적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청구은행은 상환은행에 대해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한다고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구받지 않아야 한다. 이건 확인이네. 어, 3. 청구은행이 1차적으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여 상환은행에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환되지 않았다면 개설은행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과 함께 모든 이자 손실에 대하여도 청구은행에게 책임을 부담한다. 4. 상환은행 수수료는 개설은행이 부담한다. 그러나 상환 수수료를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개설은행은 신용장과 상환수권서에 해당 사실을 명시할 책임을 부담한다. 은행의 수수료를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면 그 수수료를 상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상환은행이 청구은행에 상환되어야 할 금액에서 은행에서 공제된다.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환은행 수수료는 개설은행의 부담으로 남는다. C. 상환은행에 대해 1차 청구 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개설은행은 상환을 하여야 하는 의무에서 면제되지 아니한다.
14조 서류 심사의 기준. A.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만약 있는 경우 확인은행, 그리고 개설은행은 제시된 서류에 대하여 문면상 일치하는지 여부를 오로지 서류로만 심사해야 한다. B.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만약 있는 경우 확인은행, 그리고 개설은행은 각각 제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시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최대 5영업일 은행 영업일이 부여된다. 해당 기간은 서류 제시일 이후에 도래하는 최종 제시기일 또는 기일에 의하여 단축되거나 영향받지 않는다. 시. 운송소료의 규정 19조 내지 25조에 따른 한 톤 이상의 운송서류 원본이 포함되는 제시는 선적일 이후 21일 이내 수익자에 의해 또는 수익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신용장의 유효기일보다 늦게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D. 신용장, 서류 그 자체 그리고 국제표준은행 관행의 문맥에 따라 읽을 때의 서류상의 정보는 해당 서류, 명시된 다른 서류 또는 신용장에 기재된 정보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고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2. 산업송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서류는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 이행의 명세는 만약 기재되는 경우 신용장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용어로 기재될 수 있다. F. 신용장에서 서류의 발행인이 누구이든 누구인지 여부 또는 신용장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운송서류, 보험서류, 상업송장을 제외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면 해당 서류의 내용이 요구되는 서류의 기능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제14조 D항 상당 일치 원칙 및 상충 금지에 부합하는 한 은행은 제대로 된 제시되는 대로 해당 서류를 수리할 것이다. G.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아니한 서류가 제시되는 경우 이는 무시될 것이고 또한 제시한 자에게 반환될 수 있다. H. 신용장에 포함된 조건이 일치함을 나타내는 서류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신용장은 그러한 조건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무시할 것이다. 신용장에 포함된 조건이 일치함을 나타내는 서류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은행은 그러한 조건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무시할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야? I. 서류는 신용자 개설일보다 이전에 발행될 수 있으나 제시일보다 늦은 날짜에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J. 어떠한 요구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수익자와 개설은행의 주소는 신용장 또는 다른 요구 서류상에 기재된 것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신용장에 기재된 각각의 주소와 동일한 국가 내에 있어야 한다. 수익자 및 개설은행의 주소의 일부가 기재된 세부연락처, 팩스, 전화, 이메일 및 이와 유사한 것은 무시된다. 세부연락처는 무시된다. 그러나 개설은행의 주소 및 세부연락처가 운송서류 제19호 내지 25조의 수화인, 컨자이너 또는 착화통지서 노티파이의 일부로서 나타날 때에는 신용장의 명세와 동일해야 한다. K. 어떠한 서류상에 표시된 물품의 송화인, 쉬퍼 또는 컨자이너는 신용장의 수익자일 필요가 없다. I. 운송서류가 이 규칙 제19조 내지 24조의 요건, 서명권자를 충족하는 한 그 운송서류는 운송인, 선주, 선장, 용선자를 포함하여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발행될 수 있다. 15. 일치하는 제시. A. 개설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한 경우 결제해야 한다. B. 확인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결제 또는 매입하고 해당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해야 한다. C. 지정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하고 결제 또는 매입을 할 경우 해당 서류를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송부해야 한다.
16조 하자 있는 서류 권리 포기 웨이버 및 통지 A.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만약 있는 경우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은 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할 수 있다. B. 개설은행은 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개설의뢰인과 하자에 대한 권리 포기 웨이버를 교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규정된 5은행 영업일은 연장되지 않는다. C.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만약 있는 경우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시인에게 그러한 취지를 한 번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한다는 사실 및 2. 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하는 모든 하자 내용 3. 거절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A. 제시자의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은행이 서류를 보관할 것이라는 사실. B. 개설은행으로부터 권리 포기를 받고 이를 수락하거나 또는 권리 포기의 수락 전에 제시자로부터 추가 지시를 받을 때까지 개설은행이 서류를 보관할 것이라는 사실. C. 은행이 서류를 반환할 것이라는 사실. D. 은행이 사전에 제시자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사실. D. 16조 C항에서 거절 통지는 전신으로 또는 전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신속한 수단으로 제시 1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영업일의 종료 시보다 늦지 않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 제16조 C 3A 또는 B에서 요구되는 통지를 한 후라도 언제든지 제시자에게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F.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본 규정을 준수하여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에 대해 일치하는 제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G. 개설은행의 결제 거절 또는 확인은행 결제 또는 매입의 거절에 대해 본 규정에 따라 통지를 한 때에는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지정은행에 대해 이미 지급된 상환 대금을 이자와 함께 반환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17조 원본 서류와 사본 A. 최소한 신용장에는 명시된 각 서류의 원본 한 통은 제시되어야 한다. B. 서류 자체가 원본이 아니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은행은 명백하게 원본성을 갖는 서류 발행자의 서명, 마크, 스탬프 또는 라벨이 담긴 서류를 원본으로 취급한다. C. 서류가 달리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은 또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원본으로 수리한다. 1. 서류 발행자의 손으로 작성, 타이핑, 전공 서명 또는 스탬프된 것으로 보이는 것 또는 2. 서류 발행자의 원본 서류 용지 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것 또는 3. 원본이라는 표시가 제시된 서류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한 원본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 D. 신용장이 서류 사본의 제시를 요구한 경우 원본 또는 사본의 제시가 모두 허용된다. 2. 신용장이 in duplicate, in two folds 또는 in two copies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복수의 서류를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건은 서류 자체에 따로 명시가 없는 한 최소 한 통의 원본과 나머지 수량의 사본을 제시함으로써 충족된다. 18조 상업송장 A. 상업송장은 1. 38조가 적용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자가 발행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 2. 38조 지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설은행인 앞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3.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로 발행되어야 한다. 4. 서명될 필요는 없다. B.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만약 있는 경우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은
시용장에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상업송장을 수리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은 수리를 한 은행이 시용장에 허용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결제 또는 매입을 이행하지 않았던 경우에 한하여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 안 해도 된다는 거지. C. 상업송장에 기재된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 이행의 명세는 시용장과 상응하여야 한다. 19조 적어도 2개 이상의 다른 운송 방법을 포괄하는 운송 서류. A. 적어도 둘 이상의 상이한 운송 방법을 포괄하는 운송 서류. 복합 운송 서류는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 간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나타내야 한다. 1.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다음의 자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기명 대리인, 선장 또는 선장의 기명 대리인,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의 서명은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의 서명으로서 확인되어야 한다. 대리인의 서명은 그 운송인을 위하여 또는 대신하여 또는 선장을 위하여 또는 대신하여 서명한 것인지를 표시해야 한다. 2. 물품이 시용장에 명시된 장소에서 발송, 수탁 또는 본선에 적재되었다는 것을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미리 인쇄된 문구 또는 물품의 발송, 수탁 또는 본선 적재된 일자를 표시하는 도장 또는 부기. 운송서류의 발행일은 발송일, 수탁일 또는 본선 적재일 및 선적일로 본다. 그러나 운송서류가 도장 또는 부기에 의하여 별도의 발송일, 수탁일 또는 본선 적재일을 표시하는 경우 도장 또는 부기의 일자를 선적일로 본다. 3. 비록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서용장에 명시된 발송지, 수탁지, 선적지와 최종 목적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발송지, 수탁지, 선적지, 목적지를 표시해야 한다. A. 운송서류가 추가적으로 상이한 발송지, 수탁지 또는 선적지 또는 최종 목적지를 기재하는 경우 또는 운송서류가 선박, 선적항 또는 양하항과 관련하여 예정된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을 포함하는 경우. 4. 유일한 운송서류 원본 또는 2통 이상의 원본이 유일한 운송서류 원본 또는 2통 이상의 원본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운송서류에 표시된 전통이어야 한다. 풀셋. 5. 운송약관을 포함하거나 또는 운송약관을 포함하는 다른 출처를 언급하여야 한다. 약식 운송서류. 운송약관의 내용은 심사하지 않는다. 6.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어떠한 표시도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어떠한 표시도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B. 이 조항의 목적상 환적은 시용장에 기재된 발송지, 수탁지 또는 선적지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송 도중 해당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되어 상이한 운송수단으로 다시 적재되는 것을 의미한다. 운송 방법이 다른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 C. 1. 운송서류는 모든 운송이 하나의 동일한 운송서류에 포괄된다면 물품이 환적될 것 또는 환적될 수 있음을 표시할 수 있다. 2. 환적될 것, 환적될 수 있음이 표시된 운송서류는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수리한다. 20조 선화증권. A. 선화증권은 명칭을 불문하고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운송인의 명칭이 표시되고 다음 자에 의해서 서명되어야 한다.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기명 대리인, 선장 또는 선장의 기명 대리인,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의 서명은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의 서명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대리인의 서명은 운송인을 위하여 또는 대신하여 또는 선장을 위하여 또는 대신하여 서명한 것인지를 표시해야 한다. 2. 물품이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항에서 기명된 선박에 본선 적재되었다는 것을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미리 인쇄된 문구 또는 물품이 본선 적재된 일자를 표시하는 본선 적재부기. 선화증권에 선적일을 표시하는 본선 적재부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화증권의 발행일을 선적일로 간주한다. 선화증권에 본선 적재부기가 있는 경우에는 본선 적재부기의 일자를 선적일로 간주한다. 선화증권이 선박명과 관련된 예정선박, 인텐디드 베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선적일과 실제 선박명을 표시하는 본선 적재부기가 요구된다. 3.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으로부터 양항에 대해 선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선화증권이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선적항과 관련하여 예정된 이라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과 선적일 및 선박명 을 표시하는 본선 적재 보기가 요구된다. 이 조항은 기명선박에 대해 본선 적재 또는 선적이 미리 인쇄된 문구에 의해서 선화증권에 표시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4. 유일한 선화증권 원본 또는 두 통 이상의 원본이 발행되는 경우 선화증권에 표시된 전통, 풀세트이어야 한다. 선화증권은 풀셋 원본. 5. 운송약관을 포함하거나 또는 운송약관을 포함하는 다른 출처를 언급해야 한다. 약식 선화증권, 운송약관의 내용은 심사되지 않는다. 6. 용성계약에 따른다는 어떠한 표시도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B. 이 조항의 목적상 환적은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으로부터 양항까지의 운송 도중 해당 선박으로부터 양화되어 다른 선박으로 다시 적재되는 것을 의미한다. C. 1. 선화증권의 모든 운송이 동일한 선화증권에 의해 포괄된다면 물품이 환적될 것 또는 물품이 환적될 수 있음을 표시할 수 있다. 2. 환적될 것 또는 환적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선화증권은 해당 선화증권에 의해 물품이 컨테이너, 트레일러, 레시바지에 적재된 경우 적재된 것이 증명된 경우 비록 선화증권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수리될 수 있다. D. 운송인은 환적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기재한 선화증권은 운송인이 환적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기재한 선화증권의 조항은 무시된다. 권리는 없지. 그냥 수리하는 것뿐이지. 21조 비유통해상화물 운송장. A. 비유통해상화물 운송장은 명칭을 불문하고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 운송인의 명칭이 표시되고 다음 자에 의하여 서명이 되어야 한다.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기명대리인, 선장 또는 선장의 기명대리인.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의 서명은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의 서명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대리인의 서명은 운송인을 위하여 또는 대신하여 또는 선장을 위하여 또는 대신하여 서명한 것인지를 표시해야 한다. 2. 물품이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항에서 기명된 선박에서 본선 적재되었다는 것을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미리 인쇄된 문구 또는 물품이 본선 적재된 일자를 표시하는 본선 적재보기. 비유통 해상화물 운송장에 선적 일자를 표시하는 본선 적재보기가 없는 경우에는 비유통 해상화물 운송장의 발행일을 선적일로 간주한다. 비유통 해상화물장에 본선 적재부기가 있는 경우에는 본선 적재부기 일자를 선적일로 간주한다. 비유통 해상화물 운송장이 선박명과 관련하여 예정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포함하는 경우 선적일과 실제 선박명을 표시하는 본선 적재부기가 요구된다. 3.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으로부터 양항에 대해 선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비유통 해상 화물 운송장이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선적항과 관련하여 예정된 이라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 및 선적일 및 선박명을 표시하는 본선 적재 부기가 요구된다. 이 조항은 기명된 선박에 대해 본선 적재 또는 선적이 미리 인쇄되어 있는 문구에 의하여 비유통 해상 화물 운송장에 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4. 유일한 비유통 해상 운송장 원본 또는 2통 이상의 원본이 발행되는 경우 비유통 해상 화물 운송장에 표기된 전통 해상은 다 전통이네 지금 전통 풀셋이어야 한다. 5. 운송약관을 포함하거나 또는 운송약관을 포함하는 다른 출처를 언급하여야 한다. 약식 비유통 해상 화물 운송장 운송약관의 내용은 심사되지 않는다. 6.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어떠한 표시도 포함되지 않는다. b. 이 조항의 목적상 환적은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으로부터 양항까지의 운송 도중 해당 선박으로부터 양화되어 다른 선박으로 적재되는 것을 의미한다. c. 1. 비유통 해상화물 운송장은 모든 운송이 동일한 비유통 해상화물 운송장에 의하여 포괄된다면 물품이 환적될 것 또는 물품이 환적될 수 있음을 표시할 수 있다. 2. 환적될 것 또는 환적될 수 있음을 표시하는 비유통 해상화물 운송장은 해당 비유통 해상화물 운송장에 의해 물품이 컨테이너, 트레일러, 레시바지에 적재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 비록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수리될 수 있다. D. 운송인은 환적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기재한 비유통 해상화물 운송장의 조항은 무시된다. 22조 용선부 선화증권 명칭을 불문하고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현이 있는 선화증권 용송부 선화증권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야 한다. 명칭을 불문하고 안아야 되는데 이거는 포함되어 있잖아. 보자. 명칭을 불문하고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현이 있는 선화증권 용선부 선화증권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다음의 자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선장 또는 선장의 기명대리인, 선주 또는 선주의 기명대리인, 용선자 또는 용선자의 기명대리인. 선장, 선주 또는 용선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은 선장, 선주, 용선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대리인의 서명은 선장, 선주 또는 용선자를 위하여 또는 대신하여 서명한 것인지를 표시해야 한다. 선주를 위하여 또는 대신하여 또는 용선자를 위하여 또는 대신하여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 선주 또는 용선자의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2. 물품이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에서 기명된 선박에 본선 적재되었다는 사실을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미리 인쇄된 문구 또는 물품이 본선 적재일을 나타내는 본선 적재 부기. 용선부 선화증권이 선적일자를 표시하는 본선 적재 부기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선적일로 본다.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에 본선 적재 부기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선 적재 부기의 일자를 선적일로 본다. 3.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으로부터 양항에 대해 선적을 표시해야 한다. 양항 또는 신용장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일정 범위의 항구 또는 지리적인 범위로 표시될 수 있다. 이건 벌크로 다 본다는 느낌인데. 양항은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부터 양항에 대하여 선적을 표시해야 한다. 양항은 또한 신용장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일정 범위의 항구 또는 지리적 범위로 표시될 수 있다. 4. 유일한 용선계약
유일한 용선 계약부 선화증권 원본 또는 두 통 이상의 원본이 발생되는 경우 용선 계약부 선화증권에 표시된 전통이어야 한다. B. 비록 신용장 조건에 의해 용선 계약서의 제시가 요구되더라도 은행은 용선 계약서를 심사하지 않는다. 이거는 계약서를 나타내는 계약 내용이네. 그리고 용선 계약부 선화증권은 수리는 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면역관의 내용을 은행이 안 따라가는 거죠.